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저녁. 버스 안은 습기 찬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피곤한 하루를 마무지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출퇴근 버스, 익숙한 풍경. 그런데 갑자기 옆자리에 누군가 툭 기대왔다. 가벼운 무게,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낯선 여자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코끝을 스쳤고 희미한 샴푸 냄새가 퍼졌다. 저기. 일어나세요.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멈추자 그녀의 몸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낯선 사람,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거지?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미안해. 그냥. 조금만 목소리가 떨렸다. 피곤한, 하지만 부드러운 톤. 나는 당황해서 그녀를 밀치려다 멈췄다.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은 무관심하게 스크린을 보고 있었고 비가 유리를 때리는 소리만 메아리 쳤다. 왜일까? 그날의 나는 그 무게를 견디기로 했다. 루희, 나의 이름. 평범한 28살 사무직 여자. 하지만 그 기대는 내 평범한 일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가 깨어난 건 버스가 종로 상가에 도착할 무렵이었다. 아, 죄송해요. 그녀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얼굴이 붉어진 채로 긴 생머리를 헝클어뜨리며. 그녀의 눈은 커다랗고 피곤함 속에 빛이 스며 있었다. 괜찮아요. 피곤하신가 봐요. 은혜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버스 문이 열리며 그녀가 내리려 했다. 저 루하예요. 다음에 또 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루하. 그 이름이 내 가슴에 스쳤다. 버스가 다시 출발할 때 창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이 희미해졌다. 비가 그치지 않는 밤, 나는 왜 그 이름이 잊히지 않는지 모르겠었다. 그 후로 그 버스는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강남역에서 타는 402번. 루하를 다시 만난 건 일주일 후였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자리를 양보하며 웃었다. 어제 그 버스 언니 맞죠? 감사해요. 그날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루하는 25살, 대학생으로 미술을 전공했다. 요즘 캔버스 앞에만 앉아 있으니 버스가 제 휴식처예요. 그녀가 웃었다. 나는 루희,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하지만 루하와의 대화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의 골목길 카페를 좋아하고 한강에서 스케치하는 걸 즐긴다고 했다. 언니는요? 좋아하는 건? 나. 요즘은 그냥 버스 타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우리는 웃었다. 점점 그 대화는 깊어졌다. 루하는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는 제가 미술을 한다고 하면 안정된 직업이나 가져라 하세요. 한국 엄마들 다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시골에서 올라온 나, 서울에서 홀로 버티는 삶. 루하 씨처럼 꿈을 좇는 게 부러워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내 손을 살짝 스쳤다. 언니도 꿈이 있을 거예요. 그냥. 아직 안 찾았을 뿐. 그 손길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첫 만남 후 한 달, 우리는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다. 언니, 다음에 한강에서 스케치 같이 해요. 루하의 메시지가 왔다. 나는 망설였다. 왜? 내 마음속에 작은 두려움이 있었다. 루희는 여자에 대한 감정을 숨겨온 지 오래였다.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선배. 그 후로 관계를 피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한국에서 특히 여성으로서의 우리는 그런 감정을 이상한 것으로 치부당했다. 하지만 루하의 초대에 나는 네라고 답했다.
한강공원, 가을 바람이 불던 토요일 오후. 루하는 스케치북을 들고 와서 강변 벤치에 앉았다. 여기 앉아요, 언니. 그녀가 웃었다. 우리는 김밥과 떡볶이를 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루하는 어린 시절 제주도에서 자랐다고 했다. 바다가 제 그림의 영감이에요. 서울로 와서 처음엔 외로웠어요. 그녀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다. 나는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찾는 작은 평화를 이야기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버스 창밖으로 비 오는 거 보는 게 유일한 위로예요. 루하가 내 어깨에 기대왔다. 이번엔 낯선 게 아니었다. 그럼 제가 언니의 비가 돼줄게요. 그녀의 속삭임이 내 심장을 녹였다. 그날 우리는 손을 잡고 강을 걸었다. 루하의 손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을 데워주는 불꽃 같았다. 루하 씨, 나 이런 감정 처음 아니에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멈춰 서서 나를 봤다. 저도요, 언니.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같이라면 우리의 입술이 스쳤다. 가벼운, 하지만 영원한 키스. 한강의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사랑이었다. 한국의 가을, 우리의 시작.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매주 만나기 시작했다. 루하의 작은 원룸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의 그림을 봤다. 그녀는 나를 모델로 그렸다. 언니의 눈, 강처럼 깊어요. 그녀가 붓을 들며 말했다. 나는 부끄러워 웃었다. 우리의 데이트는 한국의 일상을 담았다. 명동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고 경복궁에서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 찍기. 언니, 한복 입으니 더 예뻐요. 루하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루하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분이었다. 루하야, 남자친구는 언제 데려올 거니? 미술. 그게 무슨 직업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루하의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루하는 나에게 털어놓았다. 엄마는 제가 정상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해요. 결혼, 아이, 한국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우리 같이 이겨내요. 하지만 내 마음도 무거웠다. 내 부모님은 아직 모른다. 시골 집안, 딸이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인사동에서 따뜻한 호떡을 먹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 루하가 목도리를 둘러주며 말했다. 언니, 내년에도 이렇게 같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루하의 메시지가 왔다. 엄마가 제 그림을 봤어요. 그리고 루희 언니에 대해 물어봐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루하는 숨기지 않았다. 솔직히 말할까 봐요. 나는 아니, 아직은 이라고 답했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날 루하의 전화가 왔다. 언니. 엄마가 화내셨어요. 그런 애랑 어울리지 말라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달려갔다. 루하의 원룸.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직 모를 뿐. 하지만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다퉜다. 언니는 이해 못해요. 제 가족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루하가 소리쳤다. 나는 상처받아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눈보라 속 서울의 밤거리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 후 침묵의 기간이 왔다. 일주일, 루하의 메시지는 없었다. 나는 버스에 타서 창밖을 봤다. 그날의 그녀, 기대던 어깨가 그리웠다.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남친이랑 싸웠어. 나는 웃으며 아니, 그냥이라고 얼버무렸다.
한국의 직장 문화, 개인사를 나누기 힘든 곳, 집에 돌아와 부모님 전화가 왔다. 루희야, 결혼 생각은 없니? 나이도 있고 나는 아직 2이라고 대답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루하를 다시 만난 건 우연이었다. 명동의 카페, 그녀가 스케치북을 들고 앉아 있었다. 루하의 내가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언니. 미안해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루하는 어머니와 화해했다. 솔직히 말했어요. 엄마, 저는 루희 언니를 사랑해요. 엄마는? 처음엔 충격받으셨어요. 하지만 제 눈물을 보시고 포옹해 주셨어요.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다. 한국 엄마들은 강하지만 사랑도 깊어요. 우리의 사랑은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우리는 서로의 가족을 천천히 소개할 계획을 세웠다. 봄이 왔다. 벚꽃 축제, 여의도 공원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루하가 그린 그림, 우리 둘이 손잡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 미래예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키스했다. 부드럽게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그러나 운명은 우리를 시험했다. 루하의 대학 동아리 친구, 민지가 비밀을 알게 됐다. 루하야, 너, 루희랑. 그건. 이상해 민지의 메시지가 루하에게 왔다. 루하는 상처받았지만 나에게 숨겼다. 나는 우연히 봤다. 왜 말 안 해? 내가 물었다. 루하는 울었다. 언니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그날 우리는 큰 싸움을 했다. 너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 우리 둘이잖아. 내가 소리쳤다. 루하는 그럼. 헤어질까 봐 무서워요 라고 속삭였다. 우리의 사랑, 이렇게 연약했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루하의 어머니가 서울로 오셨다. 우리는 긴장한 채 만났다. 작은 찻집에서 어머니는 나를 봤다. 루희 씨, 우리 루하를 잘 부탁해요. 그 말씀에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제주도의 이야기를 하시며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아끼는 거죠 라고 하셨다. 한국의 전통 속에 숨겨진 따뜻함. 나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반전은 내 쪽에서 왔다. 내 부모님이 갑자기 서울로 오셨다. 루희야, 내 친구 루하 씨. 데려와봐.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루하를 소개했다. 집 근처 식당에서 아버지는 루하 씨, 미술한다고? 멋지네 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둘이 가까운 사이구나 오라고 눈치채셨다. 침묵이 흘렀다. 엄마, 아빠. 저희는 루하가 내 손을 잡았다. 부모님의 눈에 놀라움. 하지만 곧 미소가 번졌다. 루희야, 내가 행복하면 돼. 우리 딸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울었다. 한국의 가족, 때론 보수적이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가을이 다시 왔다. 한강 다리, 그날의 우리. 루하가 기대왔다. 언니, 이제. 움직이지 않을게요. 그녀의 속삭임. 나는 웃었다. 그래, 영원히 우리의 사랑은 버스에서 시작해 세상의 포옹으로 끝났다. 비가 그친 서울의 하늘, 무지개가 피어났다. 루하와의 일상은 이제 빛이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루희와 루하, 두 글자만 다른 이름처럼 서로를 완성하는 삶받침에 루하가 커피를 내리고 내가 빵을 구워 먹는 루틴. 언니, 오늘 회사 어때? 루하가 물었다. 바빠. 하지만 내 생각만 하면 버텨. 나는 웃었다. 루하는 이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다. 그녀의 그림이 SNS에 올라가면 팬레터가 쏟아졌다. 언니가 모델이라서 그래.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잡고 걷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저 애들,
나는 루하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신경 쓰지 마, 루하가 말했다. 우리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레인보우 하우스. 거기서 만난 친구들,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매일의 전쟁이야, 한 언니가 말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모임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루하의 고향. 바다 앞에서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자랐어요. 이제 언니와 같이 오니 더 아름다워.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 우리의 웃음소리. 밤의 작은 펜션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우리 아이는 어때? 루하가 물었다. 나는 집양. 같이 키우자라고 답했다. 한국의 법은 아직 미숙하지만 우리의 꿈은 컸다. 그러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루하의 옛 친구, 민지가 돌아왔다. 대학 동창회에서 만난 민지, 루하야, 아직도 루희랑 그녀의 눈에 비웃음이 있었다. 루하는 왜 그래? 우리 행복해드라고 대답했지만 민지는 사회가 용납 안 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고 했다. 그 말은 루하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집에 돌아온 루하, 언니, 민지가 우리 관계를 비밀 폭로할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화가 났다.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루하는 울었다. 아니, 그냥 두려워. 내 커리어, 그림 판매에 영향 갈까 봐. 한국의 예술계, 보수적인 후원자들이 많았다. 나는 루하를 안았다. 함께 싸우자. 내 그림은 진실이야. 하지만 그날 밤 루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우리의 사랑, 이렇게 위태로웠다. 다음 날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루하, 미안. 그냥 걱정돼서. 하지만 조심해. 루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루하가 새로운 시리즈를 그렸다. 숨겨진 사랑,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 전시회가 열렸다. 갤러리, 압구정. 사람들이 모였다. 이 그림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 관람객이 말했다. 루하는 무대에 서서 말했다. 이건 제 사랑의 이야기예요. 루희, 제 파트너, 청중의 박수.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반대급부가 왔다. 루하의 어머니가 전시회를 보고 연락했다. 루하야, 너무 과감해. 가족 얼굴에 먹칠이야. 어머니의 목소리, 실망으로 물들었다. 루하는 덤마, 이게 제 삶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통화 후 울었다. 언니, 내가 잘못한 걸까? 나는 아니, 용감한 거야. 라고 위로했다. 우리는 어머니를 초대하기로 했다. 제주에서 올라온 어머니, 갤러리를 봤다. 그림 속 우리, 손잡은 모습. 어머니는 한참 서 있다가, 루하야. 미안해. 엄마가 좁았어. 라고 하셨다. 퐁. 눈물. 한국의 어머니 사랑, 때론 늦지만 깊다. 봄, 벚꽃 아래서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루하의 반지, 은으로 만든 간단한 것, 내 손가락에 끼워주며. 이게 우리 결혼 반지야.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료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됐다. 루희 씨, 루하 씨랑. 상사한테 말해야 해. 소문이 돌았다. 한국의 직장, 다양성 교육은 있지만 실제는 차별적. 나는 상사에게 직접 말했다. 네, 제 파트너예요. 상사는 개인사니까. 일에 지장 없으면 돼. 라고 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여름 휴가, 우리는 부산으로 갔다. 해운대 해변, 파도 치는 소리. 루하가 스케치했다. 언니, 여기서 살까? 장난스럽게.
나는 어디든 너랑이면 라고 답했다. 하지만 휴가 중 루하의 전화가 울렸다. 민지로부터. 루하, 미안. 내가 내 비밀을 누설했어? SNS에 루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확인해보니 익명 계정에 우리 사진, 이런 관계, 한국에서 가능한가? 라는 캡션. 댓글 폭주. 변태, 불쌍하다. 루하는 무너졌다. 언니, 다 내 탓이야. 나는 아니. 민지의 탓. 우리는 강연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루하의 전시회가 취소 위기에 처했다. 후원자가 철회했다. 이미지 문제라니. 루하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다시 시작하자. 내 재능은 사라지지 않아. 가을,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루하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사랑 한국 LGBT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 나는 도왔. 회사에서조차 동료들이 응원했다. 루희 씨, 힘내. 누군가의 말,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민지는 사과했다. 미안해, 루하. 내가 무서웠어. 내 용기가 부러워. 루하는 용서했다. 우리 친구로 다시 시작해. 겨울, 눈 내리는 날 부모님들이 모두 모였다. 제주 어머니, 시골 부모님. 작은 식사 모임. 우리 아이들, 잘 어울리네. 아버지들이 웃었다. 어머니들은 눈물을 훔쳤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한국의 가족, 천천히 변하는 마음. 마지막 봄, 한강 다리. 루하가 무릎 꿇었다. 루희 언니, 나랑 결혼해줄래? 반지, 이제 다이아몬드. 나는 등이라고 답했다. 주변 사람들, 박수. 우리의 사랑, 공개된 축복. 버스에서 시작한 이야기, 이제 세상의 일부.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 가족. 루하의 그림이 장식. 이게 우리 이야기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영원히. 그 후, 우리는 행복했다. 루하의 웹툰은 히트쳤다. 나의 회사, 다양성 캠페인에 참여. 한국 사회,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우리의 사랑이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버스 창밖, 비가 오는 날 예루하가 기대왔다. 움직이지 않을게. 나는 웃었다. 그래, 그게 좋아. 우리의 이야기 계속된다.